정부가 저소득자를 위해서, 이게 좀 저소득자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뜯어나기 위해서. 네. 저소득자를 위한 대출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 당일날 바로 주는 대출. 이거 러시안 캐시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바로 주는 대출 100만 원까지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1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지원을 해준다면 감사히 받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그동안 없었던 굉장히 위험한 꼬리표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네. 뭔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네, 금융위원회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 당일에 바로 대출해 주는데요. 그런데 금리가 연 15.9% 고정 금리입니다. 이거면 카드 현금 서비스거든요. 네, 최대 금리 아니에요? 이금융권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이걸 갖다 햇살론 하던 데서 한다고 하는데, 15.9? 원래 문재인 정권 때 햇살론 2.5%도 비싸다고 지랄했었던 그 금리였어요. 15.9? 근데 언제 서민을 위한 구제금융이 고리대금업이 됐네. 15%가 됐습니까? 15%가. 야, 27%가 제 금융권인데 15%면 싸게 받는 거지, 이런 건데. 그것도 16 안 하려고 15.9. 그러니까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어이 그래 84만 원. 84만 원. 언니 잘 안 돼. 그리고 그거 100만 원 한꺼번에도 안 줘요. 50만 원 먼저 주고 네. 6개월 동안 잘 받으면 50만 원 다시 주는 거예요. 근데 저소득자들한테 아니 15. 저소득층이 그걸 어떻게 근데 그걸 낼 능력이 되면 그래서 저소득층을 하겠냐고. 이건 사실상 일수입니다. 왜냐면 진짜. 50만 원을 빌려주고 네. 이자하고 원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갖고 성실하게 하면 이게 한 25만 원쯤 남았을 때 다시 50만 원을 빌려준다는 거거든요. 미친 거예요? 요즘 같은 물가에 50만 원 받아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러시안 캐시를 정부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기금으로 해갖고 푸는 돈이지만 풀면 풀수록 남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장사를 해도요, 세상에. 투자를 하고 뭘 해도 최고로 많이 오를 때 11% 정도 수익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떼일 염려도 없어요. 왜? 국가잖아. 정부가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지켜보고 있잖아. 그럼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이민 가지 않는 이상 아마 이것 때문에 이민도 못 갈걸? 비행기 이돈 못하게 안 할걸요? 갚으면? 저는 만약 이 사람이 이거 못 갖고 죽으면 자식들한테도 내려가죠. 내려갈 거예요. 할 거예요. 15%로. 진짜 그럴 거예요. 15.9. 근데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사채업자처럼 등쳐먹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참 캠코가 500억을 기금을 하고 은행이 500억을 기부를 한대요. 이게 뒷돈 아닌 거야. 네. 기부금 받은 거예요. 네. 그럼 캠코는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캠코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자산 팔아먹는 회사잖아요. 얘네는 국민들이 부실하게 대출 못 갚아갖고 날린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 잡아갖고 싸게 팔아서 먹고 사는 게 캠코입니다. 은행권도 똑같은 거야. 결국 이런 방식으로 얘네들한테서 받은 돈이면 기부금이니까 공짜 아니야. 근데 왜 이용 효율을 16%를 받냐고. 15.9%를 왜 받냐고. 공짜로 기부금을 받은 건데. 진짜 힘드니까 그냥 공짜로 쓰세요. 그리고 나눠주는 게 낫지. 1,000억으로 100만 원씩, 아니 50만 원씩 나눠주면 2만 명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50만 원 받아서 그분들 지금 있는 생활의 어려움이 개선이 될까요? 안 된다니까 누구 거에 붙이냐고요 지금. 그것도 100만 원. 50만 원 먼저 주고 50만 원이니까. 합하면 100만 원. 합해서 100만 원. 6개월 동안, 1년 동안 100만 원. 차라리 은행권에다가 그 가격으로 대출을 풀어달라고 하세요. 하지 말라고 신용대출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풀어달라고 하라고. 최소한 세수는 할 수 있게끔 줘야지. 접시에다 물 주고 이걸로 목욕하라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 네. 여기에 이제 추가로 가스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야, 말로는 가구당 40만 원을 준다. 전 국민당 10만 원을 준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대통령은 경감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뭐야? 일주일 됐어요. 무슨 추경으로 7조 원을 편성하네, 3.5조 원을 편성하네. 이런 얘기 나온 거는 대통령 없이 누가 한 얘기인 거냐고. 기사 한번 볼게요. 네, 경이 어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진에게 어려운 분들이 절차를 잘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합니다. 아니, 안 올렸으면 됐잖아. 그리고 일단 안 올렸으면 됐고, 이게 비겁한 게 뭐냐면 가스값 오르니까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그래, 딱 그거야. 그러니까 서민들 올려주겠다 하니까 그래도 지지율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중산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금으로 가스비만 올린 거지. 지금 이 가스비 혜택이 필요로 한 일종의 당장의 표현 비상 시국에 있는 가정 수를 정부가 어떻게 통계내는지 모르지만 160만 가구로 좀 보고 있어요. 160만 가구가 현재 가스비가 오르는 것 때문에 연체가 되거나 내지는 저기한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 정부가 도와주려고 하면 가스공사한테 연체자들 가스 끊지 말라고 얘기나 좀 해줘요. 겨울철에는. 최소한. 겨울에 올려 어떡해 진짜. 이게 지금 가스공사가 가스 이거 공급하는 업체들이 다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업체들이 한 달만 연체하잖아요. 와갖고 노란 딱지 붙이고 채워요. 실제로 그런다니까? 최소한 난방은 겨울 지나서 할 수 있게 그 비용에 대한 거는 어떻게든 물어줄 테니까 아니면 정부가 구제를 해주든지 간에 밸브 잠그는 짓거리는 하지 말라 말이야. 최소한 얼어 죽으라는 소리잖아. 얼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경감 방안 검토 안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 기사만 내지 실제적으로 안 할 겁니다. 실제 지금 저소득 가구, 그러니까 생계 위협받는 가구가 160만인 줄 알고 있으면 160만 가구에 니들 맘대로 15만 원씩 지원한다고 치더라도 거기 들어갈 돈이 얼마냐고 1조 원이에요. 1조 5천억이란 1조 5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그 160만 가구들 최소한 그만큼 줄 거야? 근데 1,800억 갖고 뭘 어떻게 지원하라고? 그걸로 어떻게 중산층까지 지원하라 그래? 아니 그건 서민층도 다 못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160만 가구도 1,800억 갖고는 못 한다고.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냥 예비비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나 예비비 여기다 썼다고 생색내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어느 쪽부터 나눠줄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줄 세울 겁니까? 아니요. 아니면 대구 경북부터 시작할 거예요? 신천지부터요. 정답이네. 가스공사는 2조 흑자라는데. 에이, 1조 6천억이래? 2조는 아니고. 2조는 아니고. 응. 1조 6천원이나 2조나. 1조 6천억은 2조가 아니지 4천억이 모지래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이익금만 가지고 이게 탕감해주라는 소리 아니잖아. 그 중에 일부 갖고 유예만 해줘도 얼어 죽을 걱정은 안 하잖아. 그렇게 난방비가 걱정되고 사람들이 어려우면 1월 달까지, 2월 초순까지 이 한파에 한 달치 가스비 못 내는 사람 있으면 가스는 끊지 말라는 거야.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돈 주면 얘네들이 서민들한테 가스비 내세요 하고 통장으로 넣어줄 것 같습니까? 밀린 가스비 대금 대신 지급해요. 아니, 나 같아도 지금 당장에 가스비라고 40만 원 주면 더 급한 데 쓰지. 가스비에다 안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가스공사가 도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월급과 같은 거지. 스쳐서 카드 회사로 들어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과정에 대통령실이 전면 개보수를 한답니다. 또 쓸데없는데 돈 쓰려고 하죠.
그 용산 대통령실 현관을 리모델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청사 현관과 로비 전체를 개보수한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 정상 등 외빈이 들어오는 현관만이라도 국격에 맞게 단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대로 디자인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냥 청와대 쓰라고. 아니 그리고 제발. 요즘은 니들도 쪽팔리니까 그리로 안 모시잖아. 연금만 쓰잖아요. 영빈관 가고 사저가잖아. 그것도 세계 최고 부자를 불러다가 600억 들인 영빈관에서 라벨도 없는 생수맥이잖아 니들은. 근데 무슨 개보수를 추진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전면 개보수하자. 이거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야 이거?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또 안 나왔어. 히림이 또 한 200억, 250억 그러니까 공사 또 누가 하는지 봐야 돼. 히림이 하겠지. 아, 그걸 뭘 물어봐. 그리고 시공은 남양주 공구상가 1층에 있는 어떤 업체가 할 것이고 한우림 건설. 단우림 건설이나 이미 다 누린 건설이나 뭐 이런 데서 하겠죠.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수의 계약으로. 국격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니들 자체가 국격에 안 맞아. 내려오는 게 국격이라. 국격이 도대체 이사만 하면 500억 주고 이사만 하면 아무 돈 들어갈 거 없다고 했던 지가 엊그제인데 이미 수조 원을 갖다가 이전 비용에다 쳐 바른 것도 모자라서 무슨 사용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국격에 맞추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대요. 그럼 뭐야? 뽀대나게 고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무슨 5년짜리 3살의 새끼가 건물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건물주 돈으로 집 멋대로 인테리어를 하냐고. 그따구로 리모델링을 할 거면 차라리 재건축을 해. 새로 짓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돈은 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수준이 떨어져. 그러면서 청와대는 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는 유물 나왔다고 청와대 발굴한다지고 다 파헤쳐갖고 명당짜리들 숙소로 다 바꾸고. 아니 아무리 김건희가 5번 전면 개보수를 해가지고 잘 됐다 쳐도 이거 대통령실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지 아예. 이거는 세금 쓰는 거잖아. 우리 세금을. 이거 쓰지도 않고 나중에 쓰지도 않을 거잖아 결국. 아니야, 본인 개보수도 본인 돈으로 안 했을 가능성이 그럼 누구 커. 돈으로? 왜냐면 이게 사람이 늘 하던 짓거리대로 하잖아요. 하던 그쵸. 행태대로. 이거 하는 짓 보면 지 돈 써가지고는 안 해. 아, 지금까지 삶도 지 돈 쓰면서 살지 않았겠구나. 그렇지. 그리고 지금 있는 방식에서 공사비는 무조건 반띵 이상은 지주머니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로만 공사를 해요. 한 번도 공개 입찰을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히림이나 단우림 같은 연관 없는 일반 업체가 해본 적이 없어. 또 이 리모델링도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에휴. 가스비 까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시기에 맞아? 이 시기에 술 처먹고. 에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한다 그러고 지금 멀쩡한 대통령이 현관 뜯어 고치는 게 이게 맞는 짓이냐고. 또 현관 뜯어 고친다고 당분간 대통령실 안 갈 거다. 공사한다고. 어디 갔다 어디에 그러면? 있나 도대체? 아예 출근 안 하고 이제 재택근무 할 건가? 그건 밝힐 수가 없지. 왜냐하면 국가 기밀이니까. 국가 기밀이고 그거 밝히면 이재명 부대변인처럼 잘려. 이재명 부대변인 그 나경원에 애정 있다 그것 때문에 김건희 열받아서 잘린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남편을 조져야 되는데 너 애정 있어 없어 하고 멱살을 잡아야 되는데 예, 그 애정이 있다고 말을 한 놈을 멱살을 잡은 거죠.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윤석열 그랬겠지.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제가 그랬어. 그 이 새끼가 나쁜 새끼네. 애정이 나는 없어. 그랬겠지. 자, 그러면서도 국민들 뒤통수는 계속해서 후리고 있습니다. 호봉제 대신 성과변금을 검토하라고 했다네요. 네, 정부가 공무원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성과 중심 연봉제고 6급 이하는 오래 일할수록 많이 받는 호봉제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6급 이하도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 얘기하는 거는 월급을 깎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젖 같은 경우에 해당 안 되는 게 검사들입니다. 검사는 무조건 부임을 하면 9호봉, 11호봉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지들은 호봉으로 해갖고 다 쳐서 매년 올라가는 호봉을 받으면서 밑에 있는 고위 공무원, 아니, 저 하위 공무원들은 전부 다 성과급으로 해서 충성을 다했을 때만 내가 봐서 뽑아서 올려줄게. 이렇게 임금 체계를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치면 윤석열은 돈을 내고 대통령직을 이 새끼는 진짜 제대로 근태도 제대로 안 하는 놈이잖아요. 돈을 내야 돼. 받는 벌금 게 내고 아니라, 얘는 잘라야 돼요. 몇 번을 잘랐어. 아직도 계속해서 지각 중이에요. 아직도 변함없이 지 생활 루틴대로 지각 중이라고. 이거 이직 공무원들 뭐 신나셨겠네. 예, 성과별로 임금 준다니까. 잘려도 뭐 월급 줄어들어도 이직이라서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왜 같은 편이 아닌 놈을 뭐를 믿고 윤석열이 되면 갑자기 호봉을 막 2배씩 올려줄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맘 놓고 뇌물 받아 먹어라 라고 풀어줄 줄 알았습니까? 윤리강령을? 지가 헤쳐먹은 놈이라? 아니잖아요. 지는 더 노골적으로 헤쳐먹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짜잖아요. 왜? 어차피 제로섬이거든. 국가 안에서 뽑아먹을 수 있는 예산과 헤쳐먹을 수 있는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많이 헤쳐먹으려면 어디선가는 뺏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케이크를.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덩어리는 돈 많은 재벌들한테 이미 큼지막하게 떼줘버렸어요. 한 10%를. 그럼 어떡할까요? 결국 없는 사람들, 수많은 거기 걸려있는 공무원들이나 서민들 조지는 거, 복지 조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 윤석열을 뽑아놓고 지금 와서 뭐라 그럴까요? 좋아하겠지 뭐. 아이고 우리 대통령이 말했지. 자, 성과분 많이 받아야지. 열심히 해서 이러고 있겠지. 내가 열심히 충성을 해갖고 내 주변에 있는 놈들 다 고발해버리고 내가 우리 부서에서 성과급 나 최고로 받을 거야. 그래서 더더욱 걔가 열심히 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 심리가. 절대 안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지지 이탈이 뻔하게 일어날 거고 왜 이렇게 지 스스로 지지층을 갉아먹는 짓거리를 하느냐. 정권 재창출이나 권력력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지층에 대한 애정이 없어. 니들은 내가 이래도 결국 나 찍을 거잖아. 여론조사 돌아오면 나라를 팔아먹어서 윤석열입니다라고 할 거잖아. 내가 그걸 아는데 니들은 왜 챙겨주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